오랜만에 시시콜콜한 옷 이야기를 해보려고 앉았습니다. 이 컨텐츠를 할 때는 뭐 저희끼리 대화 나누다가 생각나는 주제에서 다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이 시옷 컨텐츠를 찾게 되는데, 이번 주는 20대의 패션이 우리에게 뜻했던 바를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서두를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저희 옷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20대 초반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물론 계시겠지만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중반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옷을 정말 많이 입어보고 접했던 그 시절은 20대 초중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과도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이 대화를 저희끼리 한번 나눠보게 됐습니다. 20대에 자기가 생각했던 패션과 심취해 있던 스타일, 이런 거를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저 역시도 20대 초중반에 옷에 대한 관심도가 진짜 많았고 구매를 제일 많이 했던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대학교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동기들보다 멋진 사람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제 얘기는 아닌데 여하구들이 아무래도 학교에 가면 다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뽐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호르몬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는 되게 멋진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좀 멋진 사람들의 옷을 보고 그 사람이 입는 뭐 추천해주는 옷 뭐 이런 거를 좀 따라서 사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잘 뭔지도 모르겠고 좀 많이 입는 것들, 많이 뭐 착용해서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 그런 걸 위주로 좀 구매를 다 하나씩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아이템들은 다 경험을 해봤던 것 같은데, 좀 그런 소비가 주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20대 초반, 중반, 후반이 다 달랐거든요. 초반에는 좀 더 약간 20대 초반은 다 어쩔 수 없이 좀 스트릿계의 옷들을 좀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좀 빈티지로 바뀐 느낌인데, 그때는 좀 더 스트릿한 느낌이 좀 더 대세를 이뤘거든요. 저 20대 초반에는.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그렇게 입다가 또 군대 갔다 오면 남자가 한번 스타일이 좀 변해요. 그래가지고 군대 다녀오고 나서 밀리터리나 워크웨어 이런 거에 좀 더 빠졌다가, 그다음 20대 후반 되면서 조금 더 아메리칸 캐주얼 쪽으로 바뀐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20대 때는 좀 진짜 계속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받아들이는 정보에 따라서 느낌도 달라지고 원하는 추구미도 달라지고 이럴 시기라, 좀 더 양질의 정보가 있으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시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전 아직 20대이긴 한데, 전 20대 초반에 같이 카페에서 일하는 누나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누나가 옷을 되게 잘 입었었는데 되게 와이드하게 옷을 입었어가지고, 저도 최소 23살인가 그때는 바지 밑단이 25cm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 와이드하게 입었던 것 같고, 물론 아직 젊은 편이긴 하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수록 바지통이 조금 더 좁아지는 그런 시기에 지금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엄청 박시하게 입었다가 점점 그 박시함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때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유행하는 것 이것저것 다 선택을 해봤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거기에 취향이 조금 묻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픽 티셔츠보다는 좀 더 클래식한 뭐 와플 조직이나 슬럽이 있는 그런 것들을 골랐었고요.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냥 이뻐서 골랐는데 거기 피코트 기반이었고 뭐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오히려 인물을 보고 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좀 멋지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입는 그런 스타일을 좀 참고해서 샀던 경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막 알고 사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예뻐 보이면 사고, 예뻐 보이면 사고. 근데 그 중에서 좀 밴드맨이 많았어요. 네, 밴드맨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10대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방 사람이거든요. 지방 사람인데, 저는 10대 때는 소위 동네에서 잘 나가는 형들의 아웃핏을 좋아했어요. 옷을 잘 입었거든요. 그때 그 형들이 제 눈에는. 왜냐면 지금처럼 막
엄청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세상에서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 형들이. 그래서 뭔가 그 형들을 좀 따라 입어보기도 하고 10대가 그렇게 전 보냈던 것 같고요. 사실 20대 때는 제가 한번 비주얼적으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게 홍콩 영화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홍콩 영화를 진짜 좋아하셨어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틀어놨었는데 전 그때 그 홍콩 영화의 그 이미지들이 되게 좋아서 빈티지를 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막 레더 블레이저 같은 것도 그때 처음 사봤던 것 같고 막 코드릴 자켓들 막 이러면서 저는 아메리칸 캐주얼을 좀 봤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런 장르를 나누지도 않았고요. 사실 아메리칸 캐주얼이라고 명칭 자체도 안 썼고 그냥 품목으로 말했죠. 그냥 찢어진 청바지 막 그러듯이. 저도 수찬 씨랑 좀 비슷한 게 저도 인물을 보고 좀 샀어요. 수민님이랑 저랑 좀 비슷한 세대인데 스트릿이 유행일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때는 20대 초반에 빈지노가 되게 그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투블럭하고 메신저백 같은 거 입고 뭔가 딱 그때가 엄청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스타일 많이 입었었을 때예요. 저희 동나이 때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인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빈지노가 제 세대에서는 약간 락스타였기 때문에 빈지노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20대 초반 때는 그렇습니다. 빈지노님이 락스타죠. 제 세대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같은 87년생인데 같은 동년배인데도 영향을 많이 받은.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중학교 때 이제 힙합을 좋아하면서 12매스 앨범이 아직도 있는데 힙합 스타일을 많이 따라 입었던 것 같아요. 통 넓은 바지, 빅 티셔츠.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또래 애들이랑은 되게 달랐어서 뭔가 그런 거에 심취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르다. 학교 끝나고 르네시대가 부산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막 에미넴이 그려진 티셔츠라던가 투팍 그려진 티셔츠라던가 그런 거를 막 사서 막 입고 좋아했던 그 기억부터가 이제 패션의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20대 초중반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군대를 카투사를 가다 보니까 미군 친구들이랑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 자체가 힙합이 있었고 뭐 껄렁껄렁 다녔죠. 이제 힙합 입고 그 정체성을 벗어나고 보니까 저는 이제 다시 한국의 사회의 일원으로 대학생이고 제가 힙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무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러면서 다시 캐주얼을 다시 입으면서 옷을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시대별로 제 사진을 모으면은 좀 시대별 옷들이 있는 느낌 정도로 이것저것 시도해본 시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20대 때 입었던 옷이나 제품 같은 게 있나요? 저는 꼼데 가로송 티셔츠가 딱 엄청 유행이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꼼데 가로송 하트티가 되게 유행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사진이 있었어요. 그 류승범 님이랑 공효진 님이랑 연애를 하셨을 때 딱 입고 있는 커플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살 방법이 진짜 없었어가지고 그때 중고나라 샀을 거예요. 그래서 짝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엄청 어렵게 구해서 샀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티셔츠가 정말 찢어질 때까지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냥 되게 그때는 류승범이 진짜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제가. 지금도 멋있죠. 그쵸. 지금도 멋있으시죠. 지금이 더 멋있으시죠. 근데 그때는 뭔가 그 날 것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류승범님이 맞아요. 되게 양아치 같은데 멋있고 세련됐고 뭔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팔 티셔츠가 기억이 나요. 저는. 제가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살면서 몇 번 있거든요. 그게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후문을 딱 지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이도 한 저랑 비슷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시는데 장발에 점프스트를 딱 점프스트 반만 입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거기에 뻑가가지고 그렇게 한번 따라 입어봐야겠다라고 해서 한번 저도 그때 중고나라에서 점프슈트 검색해서 그냥 쭉 본 다음에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사서 입어봤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멋은 안 났지만 좀 뇌리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에 딱 꽂혀서 처음 구매한 옷이 아마 그 옷일 것 같거든요. 그게 전 20대 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참 멋있었던 형이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20살 때 해운대 백사장에서 버스킹을 했었는데 그게 잔나비였어요. 그때 완전 버스킹 돌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노을질 때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거 볼품 없지만이 발매 전이었는데 그거를 불러줬었어요. 그때 작게 소규모로 밴드 셋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밴드라는 걸 봤었어요. 원래 제가 발라드만 좋아했었거든요. MC 더 맥스, 박효신 뭐 이런 분들 좋아했었는데 그때 조금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잔나비 음악을 듣게 됐고요. 밴드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근데 잔나비 분이 되게 프레피하고 또 아메리칸스러운 그런 옷들을 되게 선택을 많이 하세요. 많이 착용을 하세요. 그거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부츠컷을 구할래도 한국에는 없고 기장 긴 슬랙스를 구할래도 없고 했었으니까 저도 그때 빈티지에서 막 구매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메리칸 캐주얼 또 관심 가지게 되고 그때는 아메리칸 캐주얼은 저도 몰랐어요. 봉균이 말씀처럼 몰랐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는 음악이 저에게 옷에 영향을 준 매개체가 됐습니다. 수찬 씨 말을 듣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때는 없었고. 근데 지금 막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앞선에 제가 막 유승범 사진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거는 조금 후단이고요. 제가 앞단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그때 당시에 내가 느꼈던 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느꼈던 거는 품행제로라고 아시나요? 품행제로. 예능이에요. 예능. 품행제로라고 이완이랑 아세요? 그 DJ분? 지금도 되게 예술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분은. 전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약간 컨셉이 불량 고등학생들을 최민수 배우님이 이렇게 훈육시켜주는 예능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 고등학생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봤을 때 그 사람들 그때 싸이월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스타일들을 보고 저희 고향에도 그런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막 옷 사러 가고 교복 안에 빨간색 머플러 같은 거 입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유행이 돌 때 옷을 막 잘 입으려고 시작했던 시기가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서 20대 초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연예인 분들이 인플루언서였죠.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인플루언서고 저는 그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는 쇼핑몰 하나하나가 좀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로토코 맞아요. 이런 거죠. 먼남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근데 그때는 어떤 쇼핑몰을 택하는 것조차 자기의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장들이 네. 이게 저는 먼남 브랜드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쇼핑몰이. 근데 그분들이 키가 되게 커요. 180이 다 넘으시는 분들이어서 저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키 작은 남, 키 작남 이런 쇼핑몰도 있었어요. 저한테는 담비 같은 쇼핑몰. 그런 저는 그래서 모델분들이 키가 175 정도 되는 딱 그 정도 쇼핑몰이 좋았었어요. 저는. 그렇죠. 되게 저는 이런 이야기 하니까 되게 다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연예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제가 옷을 잘 입고 싶다는 감정을 불러일으켜 줬던 거는 사실 그때 저한테는 서루석이나 반윤이라고 아시나요? 그런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옷을 잘 입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연예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단이 연예인인 거지. 약간 양갈래로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패션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사회적 트렌드 그걸 진짜 각인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배정남 씨. 그렇죠. 배정남. 그때는 좀 클릭비의 김상혁 그분도 되게 그랬어요. 그쵸. 트렌드 세터. 되게 엄청 트렌디했어요. 당연히 아까 말한 류승범 님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서도 니폰 스타일 뭐 이런 것도 유행했었고 진짜 트렌드가 키워드로 이렇게 분류가 될 정도로 계속 휙휙 바뀌었어요. 유로 댄디 스타일, 뭐 스타일. 니폰 스타일, 반윤의 스타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스타일 있었고. 진짜 소용돌이가 지나갔었는데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되게 스펀지 같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가오면은 다 흡수가 되는. 그래서 스스로도 계속 바뀌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뭐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싶은데 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있나요? 각자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저는 다들 특정 연예인이나 그런 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보고 영향을 받진 않았고요. 저는 그냥 주변 사람들
그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입었는지. 근데 그때 보니까 대부분 다 와이드 팬츠 입었고 그럼 나도 따라서 와이드 팬츠 입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뭐 셔츠 같은 것도 뭐 시티보이 룩으로 다들 입으니까 그때는 시티보이가 뭔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시티보이였던 거고 그래서 그냥 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지를 관찰을 하면서 나도 그 무리에 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특정 연예인들 말씀하시니까 좀 저 입장에서 신기하긴 합니다.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게. 그렇죠. 그 주변의 또래 집단의 힘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옷 잘 입는 애들 있지 않나요? 근데 그때 옷 잘 입는 거는 되게 재력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노스페이스 패딩이나 나이키 저희 때는 뭐 맥스 이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맥스 하나하나 그때도 지금 가격이랑 별반 다를 거 없는 20-30만 원씩 하는데 그거를 턱턱 몇 개씩 사기도 힘들 뿐더러 그래서 약간 결핍이 생긴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중학교 때 막 고등학교 때 막 입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막 탁탁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마음껏 입자 이런 갈구하는 욕망이 생겼나? 저는 노스페이스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다 반에 파워레인저처럼 이렇게 다 입을 때 보통 700이랑 800선에서 끝나는데 꼭 히말라야 입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항상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그게 그 당시에도 가격이 거의 7, 80 막 이랬어요. 근데 중고등학생이 80만 원 패딩 입는 거 자체가 저는 그 굉장히 지금도 약간 이 친구들은 어떻게 그걸 입을 수 있었을까 하면서 결핍이 저도 있지 않아요. 결핍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의아했죠. 가장 최근에 20대, 지금도 20대인 20대 대학생들에게 패션을 조언해 줄 수 있나요? 두 분은? 가장 이제 원래 대학생들도 조언도 이런 거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이 1학년한테 조언해 주지 막 30살이 고등학교 1학년한테 조언 안 해주거든요. 당연히 대학생이 기억나는 사람들이 대학생한테 뭔가 가이드? 조언 이런 거보다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어찌됐건 그렇게 저도 다양한 경험을 해봤는데 그게 좋은 양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을 좋아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느끼는 감정으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시류가 아무리 바뀌고 이제 유행이 바뀌더라도 거기서 저에게 핏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경험치가 생긴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해서 안 어울리는 걸 사서 후회하는 경험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선택이 용이해진 것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젊은 나이 때 가장 이쁘고 잘생길 때잖아요. 그럴 때 이것저것 다 그냥 사서 경험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게 뭔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들여다보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찬님이랑 비슷한데 저는 오히려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빈티지 샵이나 그런 구제 시장 같은 거를 조금 많이 가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가면 신기한 품목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쯤 입어볼 수 있고 또 대학생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전 진짜 그런 데 많이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기도 하고 입어보기도 할 것 같아서 꼭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스타일도 조금 정립이 되는 것 같고 왜냐면 개인적으로 20대 후반 또 30대 초반으로 넘어갈수록 할 수 있는 스타일의 개수가 저는 줄어든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걸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첫째 형의 절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어제 제가 론나님하고 프티지 브라더스 분들 나와서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거기 드레익스 수장님이 계신데 아무튼 그분이 하신 말인데 남자는 60살 전까지는 멋이 없어서 안 돼 라는 말 하셨대. 60살 돼서야 비로소 남자는 멋을 좀 낼 줄 알게 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꽤 공감해요. 솔직히 그래서 20대 뭐 후반인데 뭐 패션 뭐 정해졌다 뭐 이제 고착화됐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빈티지샵 바로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이인데 벌써 자기가 약간 자기의 좀 가두는 느낌도 있고 약간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저도 계속 변하는데 그리고 머리만 해도 한 3주 일주일에 3번 보면 저 한 달에 3번 잘랐는데 머리 그리고 하나만 더
그리고 저 만약에 제가 20대 된다면 조금 20대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제 사촌 동생이 딱 99년생이에요. 근데 그때도 말했듯이 제가 한번 놀러 왔는데 답답해가지고 진짜 한 70만 원 정도 사줬거든요, 진짜로. 그때 근데 어떤 게 답답했냐면 그러니까 옷을 소비하는데 남자랑 여자랑 조금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는 좀 더 예쁜 옷을 딱 골라도 돼요. 그래서 입으면 예뻐요. 남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장르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남자도 그냥 딱 골라서 예쁜 거 입으면 입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좀 어느 정도 이 장르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몸에 좀 체화가 됐을 때 입었을 때 가장 멋있거든요. 뭐 고프코어 같은 것도 막 어디 캠핑 좋아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는데 온몸 고프코어 하면 좀 어색한데 진짜 그게 약간 일상이 돼 있고 이런 분들이 입으면 자연스럽고 멋있는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제가 20대라면 좀 더 장르에 대한 이해를 밑바탕에 깔고 옷을 하나하나씩 고르다 보면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더 멋있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만 20대 때라면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이네요. 이거에 공감하는 게 좋아하는 아까 장르 하셨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옷에 투영해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뭔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아, 네. 저도 밴드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좋아하니까 더 뭔가 위풍당당해지고 입었을 때 만족감도 높아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서 공감합니다. 맞아요. 음악이 패션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르적인 접근도 좋고 음악도 결국에 문화잖아요. 패션이 컬처랑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화적인 이해도나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은 저희 같은 캐주얼 옷을 그거에 맞춰서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옷을 도구화할 수 있다, 스스로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희 링거티 같은 것도 락밴드의 컬처를 이해를 하면서 입으면은 그런 무드가 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입으면은. 퍼티그 팬츠 같은 것도 뭔가 아메리칸 캐주얼과 밀리터리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런 무드로 입을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입게 되는 거죠. 그런 태도로 입게 되는 거고. 저도 그 말이 참 공감이 갑니다. 네. 저도 수민님 의견에 매우 공감을 하는데요. 20대 때 좀 추천드리는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옷을 많이 사볼 거면 딱 하나만 많이 사봤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가성비 좋게 반팔 티셔츠 하나를 파보던가 그러면서 얻게 되는 게 진짜 많아요. 저는 그랬어요. 얻게 되는 게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그냥 반팔 티셔츠 하나를 파보던가 그런 걸 입어보면서 내 체형을 좀 알게 돼요. 저는 일단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다가 내가 옷을 좋아하게 됐어. 그러면은 전 나이가 어리면은 비싼 옷을 한번 사봤으면 좋겠어요. 조건은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그게 좀 포인트거든요.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돈을 정말 그 옷을 위해서 알바해가면서 일해보고 그 옷을 한번 사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저는 제가 만약 20대 초반이고 그러잖아요. 저는 알바해서 크롬워치 한번 사봤을 것 같아요. 네, 크롬워치 하나만 보고 사봤을 것 같아요. 알바해서. 물론 저라는 사람의 성향상 그렇다는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거 추천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뭐 슈프림 팀 갖고 싶어서 막 여기저기 발품해서 사봤고. 슈프림 팀이요? 아 슈프림 팀 이센스군요. 슈프림. 뭐 스투시 이런 거 좋아했을 때도 있었고, 밀리터리 하면 또 밀리터리도 좋아했던 적이 있었고, 뭐 고프코 하면 막 산상기어에다가 살로몬 신고 막 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지금 뭐 저 지금도 뭐 그렇게 뭐 통찰한 나이는 아닌데 그냥 빨리 이렇게 스웨러가 같이 돼버리는 것도 저는 좋은 거.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 이런 시간 있어요? 아니 왜냐면 나는 그러니까 광고 타임 있어야 돼. 아니 광고 타임이 아니고 20대 때 20대 때 쓴 거나 너 그냥 빨리 스웨트에 우리 홈페이지 가입해서 그냥 거기만 사. 아니 저한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도 돼요. 전 승원이한테 20대 승원이한테 전 그러고 싶어요. 재밌네요. 들어보니까. 근데 많은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0이고 20대가 이제 앞자리가 2번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한식으로 거리감 느껴지네요. 생각을 해보면은 10대, 20대 때 누군가를 선망하게 되고 멋있어 보였던 거는 그냥 그 시절에 당연했던 것 같아요. 아직 나는 내 갈 길을 못 찾았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빛나고 있으니까
동갑이든 아니든 더 어린 사람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그 시절에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생기고 그런 스타일을 따라 해보고 그런 거에 빠져도 보고 하는 건데 뭔가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대 분들에게는 휩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경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뭐 누군가 했다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죠. 자기가 끌리면 해보는 거고. 뭐 그러니까 스스로 그 기준을 세워가는 나이인 것 같아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결국에 30대, 20대 중후반부터 일을 하고 30대 일을 해 나가면서 사회에서 한 명의 사회적 일원이 되고 한 명의 몫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남자들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나는 한 사람 몫을 하는구나. 그때 스타일과 태도가 더 확립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그 전까지 그렇게 조급해지지 마시고 할 일 해가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게 스타일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20대 분들이 저희 채널을 얼마나 봐주시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컨텐츠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도 살펴보고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을 또 20대 분들과도 해보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